네, RFHI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이 종목 이름이 끝에가 C로 끝나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부를 때 그냥 RF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RFHIC인데 그냥 RF라고 부를게요. 구독자님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가가 이제 뭐 3만 원인데 3만 원 찍고 나서 조금 조정이 꿀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물론 뭐 어느 일정 시점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3만 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분응선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아주 이제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풀어드리겠지만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이제 움직일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이 펀드멘탈로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기술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러한 꿀렁거림을 만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펀드멘탈이나 이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은 이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주가가 원래 15,000원이었어요. 그죠? 15,000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죠? 2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술적인 분석이 되세요? 안 됩니다. 이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계속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기 차익 실현 나온다 그랬고요.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차익 실현 나온다 그랬고 여기 15만 원 왔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해석이 불가한 종목이 2차 전지 관련 주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기존에 선례가 없잖아요. 2차 전지는 새로 나왔던 섹터였고요. IT 버블처럼 그냥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죠.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RF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에코프로와 같이 기술적 분석이 불가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종목도 약간 패턴이 비슷한데요. 지금 주가가 여기 보이시는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조정이 없이 지금 3만 원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꿀렁거림은 있었지만 거의 한 번에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그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었어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6월 14일 날 RF 전재산 걸고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꼭 사야만 이유 설명드리죠 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때 가격이 23,000원이었고요. 영상 5초만 보실게요. 길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00%죠. 100% 좀 안 되는데 그냥 80% 보고 대응하세요. 진짜 좋은 종목이고 무조건 갑니다. 이거. 네, 무조건 갑니다. 뭐 주식에 무조건이 어딨어 하실 수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고 수급이 받쳐주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현재 테마까지 맞춰주면 무조건 갑니다. 이건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저렇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은 어찌됐든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2,200 종목 중에서 상장돼 뭐 거래정지 포함해서 2,600 종목 정도 되는데 이 종목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비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회사의 뭐 기업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모멘텀이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주가가 안 올라라고 하면서 저평가됐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영상 시청하신 후에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제가 실제 매매했던 영상이고요. 6월 10일 날
스튜디오 미러, 한국부다에서 더 유명한 기업 이 종목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뭐 거래량이 중요하지만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원까지는. 네, 6월 10일 날 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았고요. 6월 10일 날이고요. 날짜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 영상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7월 9일 보이시죠? 7월 9일 날 저희는 5,000원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 4,145원에서 다시 2차 파동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표가 5,000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5,000원에서 체크를 해놨거든요. 정확히 5,000원 찍고 흘러내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차 파동 나오는 자리인데 2차 파동 나오는 자리라고 설명하면서 이날 다시 매수를 들어갔고요. 본 영상은 이제 4일 전 영상이에요. 4일 전 여기 보시면 7월 17일이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기 전 영상이고 4,960원인데 정고점에서 5,000원을 한번 뚫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봉상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추가로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이제 떨어지냐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4,650만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만큼 뭐예요?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그 물량을 전부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뭐 지금 5,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전량 매도를 했고 조정이 나와서 다시 이 자리에서 수렴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에 5,000원을 찍고 나서 매도를 했고 다시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네,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6월 10일 날 저는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6월 20일 날 저항 맞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저항 맞는 자리에서 제가 매도 신호를 드렸고 어제 다시 매수 신호를 드렸고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즉 이 안에서도 보시면은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지가 나왔고 저항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처럼 지지받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진입 청산 시점을 공유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진입과 청산하는 모든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구독자님이 계시다라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기존 구독자님들 문자 공유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RF라는 종목이 뭐 전투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 자율주행에서 빠지지 않는 기술이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있으면 전파를 쏴내서 앞에 피하 식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투기도 이렇게 날아가면 앞에 뭐 다른 전투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투기를 레이더를 쏴서 이 전투기를 이제 터치하고 레이더가 다시 오면은 항속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라이더 무선 기술, 증폭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증폭기 기술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RFH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35 전투기하고 F-22 랩터 전투기, 그 다음 P-21 폭격기까지도 얘네들이 그걸 납품한 레이더를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또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로이터를 포함하고 뭐 IBK라든지 증권사에서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이 낸 목표치가 얼마냐면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 순으로는 여기 4만 원까지는 와야 이론적인 가격과 실제 그 가격이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지금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2%, 3%, 4%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를 깨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5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5선을 깨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죠? 조정이 나오지만 이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뭐만 체크하면 돼요? 5일선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뭐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통 5일선을 깨지 않는 종목들이 있죠. 5일선을 깨지 않고 수렴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실적이나 실적 없이 모멘텀으로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5일선이 깨졌을 때 보통 이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거나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보통 5일선이 깨지더라도 어디에서 수렴하는 패턴을 보여주냐면 여기 보이시는 21선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나중에 이탈이 되더라도 여기에선 한 번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큰 폭으로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없냐면 개인 유입이 없어요. 기관하고 외인이 엄청 쓸어 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팁을 드리자면 종목별로 봤을 때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외인하고 기관하고 개인이 있잖아요. 이 셋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좋은 존재가 기관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인이에요. 외인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종목에 대한 뭐 밸류를 한국보다는 모를 수는 있지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지수의 방향성을 얘네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하고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보다 먼저 움직여서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장을 얘네들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국보다 정보가 더 빠릅니다. 한국 시장 규모가 전 세계 금융시장 규모의 5%도 안 돼요. 네, 상당히 적습니다.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경제시장 규모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큽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이 1%인가 2%고요. 일본이 7%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 금융자산 규모로 했을 때. 그래서 뭐 사실 방송에서 일본 시장이 끝났다 뭐 이런 뭐 일본 경제 휘청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를 써내려가는 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동남아에 있는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 한국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 같은 거예요. 예, 경제 규모가 일본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제일 컸던 기업이에요. 국가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실질적인 기축통화국은 아니지만 기축통화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부채가 많다라고 보통 뭐 얘기하면서 한국도 부채를 늘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채 1위가 미국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로서의 화폐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국은 그 상황이 아니죠. 네.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채를 이용해서 국가 부채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서 외인 자금이 급속히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RF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4만 원까지는 일단 홀딩 하시고요. 네, 기존에 가지신 분들은 제가 매도 신호 드릴 때까지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4만 원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자로 저는 제 구독자님들한테 뭘 드리고 있냐면요. 네, 매수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사라 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사고 있는 종목들 같이 그냥 공유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공유하는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구독이라고 제발 이름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음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느긋한 남자.